안녕하세요. 제피직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측광에 대해서 DSLR과 스마트폰 모두 포함되고요. 둘 다 측광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 측광이 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측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오늘은 그동안은 뭐 편집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오늘은 그냥 한번 무편집으로 무모한 도전을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거나 말이 어버버하거나 뭐 생방송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혀 무편집, 편집 없이 내보낼 거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까먹을 수도 있고요. 중간에 막 오버버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어, 이해하고 양해하고 네,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게 무편집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떨리네요. 겁나 떨립니다. 자, 일단은 아무튼 무편집으로 하더라도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측광 모드의 종류들이 좀 필요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측광 모드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한 번쯤은 보셨겠지만 측광에는 평가 측광, 그러니까 멀티 패턴 내지는 뭐 기타 하여튼 뭐 다분할, 뭐 기타 등등 뭐 전체적인 광량을 측정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중앙부 측광은 가운데 중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한다. 이런 거고 이제 스파 측광은 딱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음, 측광은 그 카메라 모드에 따라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서 측광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카메라에 보시면 측광에 관련된 부분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요. 제가 일단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음, 니콘 카메라, 니콘 카메라에 자 이게 멀티, 예, 여기 요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전체 광량을 이렇게 측정해 갖고 광량을 조절해서 찍어주는 멀티 패턴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중앙부 중점 측광이라고 해서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측광을 해서 찍어내는. 그리고 요거는 스파 측광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니콘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캐논은 조금 다르게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하여튼 그거는 카메라마다 조금씩 그 카메라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스마트폰 프로 모드에 들어가 보시면요. 전 갤럭시 20 기준입니다. 프로 모드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런 모양이 생겨요. 예전에도 있었던 거긴 한데 요즘 조금 변했죠. UI가 조금 변했는데 그래도 이 위쪽에 보면 요런 게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요거를 딱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가운데 요게 이제 전체적인 다분할 측광이고요. 이게 중앙부 측광이고 요게 스파 측광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스파 측광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파 측광으로 놔둔 거고요. 어, 말씀드렸듯이 DSLR, 스마트폰 모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측광이라는 게 과연 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측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광량을 측정해서 전체적인 광을 측정을 해갖고 아, 내가 이렇게 찍겠다, 저렇게 찍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찍을 수 있게 전체적인 밝음을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일정한 생각한 한 부분을 밝게 했으면 좋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예, 이렇게 이제 카메라 제 그 니콘 카메라 기준으로 했을 때 니콘 520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요 포인트들이 초점과 측광을 함께 맞출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측광은 여기에서 이제 요 바깥쪽까지 다 맞춰주긴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초점을 제가 여기에다 맞추는데 그 초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요 네모칸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하기가 편해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 측광. 평가 측광은 멀티 패턴 측광이라고 그랬는데 멀티 패턴 측광은 이 전체를 기준으로 예, 전체 광량이 얼마다. 그럼 그 평균을 측정을 해갖고 그걸 그대로 촬영을 해요. 그리고 중앙부 측광이라고 해요. 두 번째 말씀드렸었죠. 중앙부 측광은 뭐냐면 지금 여기가 가운데 점이잖아요. 그러면 요거에서 한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한 1, 20% 예를 들면 한 요거 9개 정도? 9개 정도나 아니면 조금 더 넓은 정도. 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카메라의 중앙에 있는 요 점을 기준으로 요 근방을 측정을 해갖고 거기에서 평균 값을 정리해갖고 그 평균 값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스파 측광은 뭐냐면 스파 측광은 요거 한 개 있죠, 가운데. 근데 스파 측광은 요거 가운데 한 개를 한 1에서 3% 정도. 요만큼 요거 바로 요 정도로 해서 촬영을 하는데 이 스파 측광은 내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여서 측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어, 사진을 반셔터를 잡고 뭐 AEL 버튼이라고 해갖고 그 버튼을 누르면 측광이 거기서 이렇게 딱 잡히고 초점도 맞출 수 있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하면서 배우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측광에 대해서만 딱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평가, 중앙부, 스파 측광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인 설명은 다들 아시겠죠? 평가는 그러니까 평가 측광, 멀티 패턴 측광은 전체적인 거. 그리고 중앙부는 가운데 중점을 기준으로 해서 10%에서 20% 정도. 그리고 스파 측광은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맞출 수 있지만 굉장히 작은 내가 원하는 점 한 곳 정도. 아마 카메라 전체에서 1에서 3% 이내의 부분만 광량을 측정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모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밝기를 광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낮에 전체적으로 다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평가 측광을 쓰는 거고 뭐 이제 해가 떠 있는데 난 여기 앞에 사람도 있고 저기 뒤에 해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약간 역광인 경우에 뭐 사람의 나는 실루엣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해 쪽에 측광을 한다든지 왜냐면 해가 너무 밝으니까 그 해를 좀 더 어둡게 찍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사람은 거의 그냥 까맣게 나오게 찍어주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찍는 방법들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이제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중앙부 측광은 사실 어, 저도 그렇게 몇 번 써보지 않았어요. 근데 평가 측광하고 스파 측광은 많이 써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스파 측광 위주로 사용을 하고요. 어, 평가 측광은 풍경을 찍거나 어떤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한 느낌일 경우에 그러니까 풍경을 찍으러 갔는데 어디는 좀 어둡고 어디는 좀 환하고 이런 경우에는 한 곳만을 집중해서 찍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밝기, 비슷한 톤으로 찍어 놓으면 명암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고 이 장소엔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이쪽엔 뭐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좋고 스파 측광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동굴에서 동굴 밖을 찍는다라고 하면 어디를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동굴 밖이 하얗게 아무것도 안 보이느냐 아니면 동굴 안이 까맣게 안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광량의 톤, 밝기 이거를 전체적인 거로 잡을 것이냐 스팟으로 잡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 아까 잠깐 역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HDR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보통 스팟 측광을 사용할 때 그리고 우리가 역광에서 사람을 실루엣 촬영을 할 때는 이 HDR 기능은 끄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HDR은 사진을 3장 정도를 찍어서 한 단계 낮게 높게 적정 광량으로 찍은 다음에 이거 3개를 합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역광에서도 얼굴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막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어, 실전 뭐 실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냥 제가 찍은 사진 하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게 제가 집에서 제 방에서 밖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자 여기 밖에 보이죠? 이날은 해가 아주 그렇게 환하게 뜬 날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때가 아마 오후 한 3, 4시쯤 아마 3, 4시가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시간에 요 밖을 찍은 건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는 굉장히 밝고 저 밖에 나무가 보이죠. 근데 지금 저희 집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예.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찍은 거고요. 자, 그 다음번에 자, 좀 지저분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는 거의 안 보이죠, 이제. 밖은 안 보이죠. 자, 여기서 제가 초점을 맞춘 게 아마 제가 여기에다 맞췄을 거예요. 제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갖고 음, 여기가 조금 어둡거든요. 이쪽보다도 사실 여기가 조금 더 어두워요. 그래서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갖고 찍었는데 요 밖은 날아가고 여기는 살짝 다 보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제 방문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찍은 거고요. 제 방문 여기다가 찍었는데 거의 밖은 다 날아갔어요. 여기는 뭐 완전히 다 날아가고요. 그죠? 이게 지금 스파 측광으로 제가 원하는 위치에 딱딱딱 찍어서 만든. 그래서 이 세 장의 사진이 완전 느낌이 같은 사진이죠. 분명히 보시기에 같은 사진 맞습니다. 그런데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스파 측광으로 찍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평가 측광, 멀티 패턴 측광, 예, 다분할 측광, 뭐 다양한 말로 표현이 되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찍는 측광으로 촬영한 거고요. 보시면은 어, 여기도 환하게 잘 나왔고 여기도 다 잘 나왔고 여기 어두운 부분도 거의 웬만한 것들은 다 나왔어요. 그죠? 보통 만약에 여기 가운데나 아니면 여기를 놓고 스팟 측광으로 찍었다면 여기는 거의 까맣게 나왔을 거예요. 요 앞부분은. 그래서 지금은 이게 평가 측광으로 찍은 거고요. 자, 평가 측광으로 찍은 걸 보셨으니까 스팟 측광으로 찍은 걸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거는 제가 아마 여기에 기준을 두고 찍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찍을 때 여기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여기다가 기준을 두고 찍어서 모든 사람들이 실루엣입니다. 그리고 팔각정 또한 거의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실루엣이에요. 여기서 아마 셔터 스피드를 조금만 낮췄으면 더 강한 실루엣이 나오는 사진이 됐을 텐데 그러면 요 불빛이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요 노을의 느낌이 안 나는 것 때문에 제가 아마 요렇게 찍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요렇게 봐도 거의 실루엣 느낌이죠.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요 가운데다가 요 바로 여기 예. 이렇게 맞춰놓고 찍은 스팟 측광을 찍은 거예요. 평가 측광과 스팟 측광의 느낌을 아시겠나요? 네. 그리고 스팟 측광을 찍더라도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스팟 측광의 이제 다른 점 두 가지를 보여드리면 얘도 이제 스팟 측광으로 찍은 건데요. 얘도 스팟 측광으로 찍은 건데 제가 얘를 찍을 때는 여기 요 하얀색 얘네들한테 맞춰놓고 찍었죠. 그래서 요 뒤에 배경이 싹 날라갔습니다.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가 싹 날라갔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요 뒤에 해는 아니고 해가 떠 있는 그 빛에다가 측광을 마치고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요 빛에다가 맞춰놓고 찍었더니 얘네들이 거의 뭐 실루엣들이 쫙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으실 때 어, 광량을 멀티로 할 것이냐, 스팟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찍으시면 좋습니다. 그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음, 멀티하고 스팟하고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중앙부 측광은 연습할 때 몇 번 사용을 해본 게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촬영할 때는 거의 스팟 측광 위주로 사용을 하고요. 풍경이나 이런 거 찍으러 가서 가끔 멀티 측광을 사용을 합니다. 아, 어떻게 요 정도 보시고 평가 중앙부 스팟 측광에 대한 이해가 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가셨는지는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밖에 있는, 그리고 창밖과 창안, 내지는 모든 걸 함께 찍고 싶을 때는 멀티가 좋고, 멀티가 맞고,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찍고 싶으면 스팟 측광이 좋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뜰 때, 저녁에 해가 질 때, 이럴 때는 스팟 측광을 사용하면 굉장히 어, 스펙타클한, 예. 아, 이 사진 멋지다라고 할 만한 사진들이 찍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멀티 패턴은 풍경을 찍는 거기 때문에 풍경을 찍을 때 광각과 함께 사용하면 굉장히 어, 멋진 풍광의 느낌이 나는 사진들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좋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게 아마 생길 거고요. 찍다 보면. 그리고 이런 경우엔 이게 조금 더 낫다라는 게 본인이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찍어 보시면 음, 그러면 조금 더 뭔가 좋은 것들, 네, 이런 게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좋아. 이런 것들이 생길 거니까요. 한번 찍어 보시고 혹시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중에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네가 설명이 좀 짧았다 야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줘라 이런 게 있다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평가 측강. 평가 측강은 화면에 보이는 전체 광량을 측정해서 평균을 내갖고 그 전체적인 평균 광량으로 촬영한다. 중앙부 측강. 중앙부 측강은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 20% 정도 그 정도의 광량만을 측정해서 평균으로 놓고 촬영한다. 그리고 스팟 측광. 스팟은 진짜 딱 점 하나 한 1%에서 3% 카메라 전체 그 정도의 내가 원하는 부분 초점 맞춘 부분에 그 부분만 가지고 촬영을 한다 라는 거고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평가 측광, 멀티 패턴 측광과 스팟 측광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한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본 게 너무 가볍지는 않나 싶은데요. 항상 무겁지 않고 가벼운 강의로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쉽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카메라 강의를 하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많이 궁금하신 거나 더 앞으로 알고 싶으신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한 영상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